전훈 감독은 국민의당? 네? 그렇게 뽑혀 있네요. 예. 뭐 ICBM 했대요, 거기서. 그건 아닌데요. 네.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하고 연대 또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른바 그 국민의당 안에 있는 호남 중진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천정배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단언컨대 소멸의 길이다. 그러니까 연대 바른정당하고 연대 통합하는 것은 단언컨대 소멸의 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사실상의 이 연대를 계속 추진하자는 것은 적폐 연대를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당은 이제 선도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유한국당이 있으면 왼쪽에 이제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포지셔닝을 하면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될 국민의당이 갑자기 바른정당하고 연대를 하게 되면 내부 분란 때문에 정말 해야 되는 개혁 노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다. 그리고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국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했어요. 근데 내일 국민의당이 그 끝장 토론을 하거든요. 21일인가요? 예, 내일 끝장 토론을 해서 바른정당과의 중도 통합론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 이런 건데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왜 끝장 토론이냐, 끝장을 보겠다는 거냐, 끝장을 내겠다는 더 이상 이 거냐. 부분은 갖고 당의 논란 삼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주장이긴 한데 그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의원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끝장 토론으로 붙여서 더 불쾌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는데요. 우리 서로 이제 끝장 보고 갈 사람 빠이빠이 하자 이렇게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불쾌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는 합리적인 진보, 개혁적인 보수가 중심이 되는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승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안보 상황에서 과거 햇볕 정책을 버리고 강한 안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면 또 특정 지역에만 기대는 지역주의를 과감히 떨쳐내겠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분들과 통합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 지난 10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게 두 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는 햇볕 정책 폐기, 포기, 예. 또 하나는 호남의 그 기반한 그 지역 기반을 포기. 그러니까 두 가지를 포기하라는 건데 당내에서 아니 어떻게 우리 당의 기반과 근거가 뭔데 호남과 햇볕 정책을 벌이라는 모욕적인 언사에 한마디도 말대꾸도 못하는 거냐 당 대표가 돼가지고. 그건 이거에 그 해석하면 뭐 복잡하게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네. 너네 곧 망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11명인 거 생각 안 하고 너네 곧 망하니까 백기투항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바른정당의 착각이라고 그럼요. 호남의 그 중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 제가 취재를 해보면 호남 중진, 호남 초선, 그다음에 수도권 초선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렸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호남은 이제 일치 단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는 아예 당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정 활동만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안철수 대표가 아무래도 대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노선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미 40명인데 40명을 흔들어서 바른정당에서 11명이 남아있는데 이 11명이 다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중에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죠. 거고 그리고 한 서너 명 정도 남게 될 텐데 이 서너 명 받자고 당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볼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대권 출마를 위한 어떤 이 전략적인 선택인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그게 지금 왜 하냐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제일 대권이요.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예? 대권요. 4년 받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고 지금 당장은 목전에 있는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에 대한 정략적인 그리고 당의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왜 갑자기 바른정당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골목에 있는 두 개 슈퍼가 합친다고 이마트 롯데마트 되냐. 그거 아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당이 둘로 쪼개질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나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내가 왜 다들 나가? 민주당도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문을 열고 오세요 이런 분위기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민주당 취재를 해봤더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을 받아야 돼? 왜? 그렇죠. 오늘 거예요. 지지율 51%예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그 민주당은 제가 이 당을 취재한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최근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맞아요. 정권 그건 교체도 그래요. 했고 그리고 당이 굉장히 집단지성에 힘이 있어서 의원총회를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이렇게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이 들어와서 지금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데 동의할 사람이 거의 없고 맞아요. 제가 그때 그 총선 전에 2015년 네. 총선 전에 계속 총선 앞두고 당을 흔들고 그렇죠. 12월 달에 나갔던 예. 분들이 다 이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싹 나가서 국민의당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노선, 철학, 그다음에 정책에 기반한 실현, 구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선으로 계속 갈 건데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당이 막 맞아요. 분탕질이 되고 자중질환이 벌어지면 우리로서는 그건 곤란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정치 노선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가져가자.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국민의당도 이유가 없다. 오갈 데가 없어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은 그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거고 결과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상황에 그래서 놓을 특히 가능성이 민주당이 높다. 지금 안정적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합과 통합력은 높지만 정치적 그 이 내용 이런 네. 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네. 또 그 지금 의기충천돼 있잖아요. 네. 곧 그분이 온다. 눈빛에서 읽었어요. 예. 곧 그분이 온다. 네. 아, 그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방송만 할 건데. 국민의당? 뭐, 제일 네. 어려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예. 바른정당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떨고 있습니다. 왜 왜요? 떨고 있냐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속보인데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압수수색됐죠? 1억 수수 혐의로 집과 사무실 모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소환 임박이네요. 그럼. 예. 그런데 이분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 받은 것뿐만 아니 1억 뇌물이죠. 뇌물 예.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에서 이미 보도한 바 있는데 롯데홈쇼핑에서 50억 수수 의혹이 또 있어요. 아시아투데이. 예, 그래서 첫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최경환 예. 부총리가 소송 걸었죠. 소송을 걸었죠. 명예훼손 예. 혐의로 소송을 신고네. 걸고 재판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 건과 별건 수사를 할지 아니면 병합해서 수사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 혐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도 예. 지역구의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대 왜들 정치자금을 받은 그래요? 의혹으로 예.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어허. 그리고 친박 좌장이죠. 서청원. 예. 서청원 의원계로 통하는 이우현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있어요. 예,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또 돈을 받은 혐의를 예. 받아서 이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법 본인 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판결이 있지만 남아있죠. 예, 아직 대법 계류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현직 대표, 전직 원내대표 등등 해가지고 한 10여 명 정도가 줄 소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부패하면 보수정당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은 혐의, 의혹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번에 이제 국회 출석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회 많은 기자들이 지금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취재를 하고 있어서 예. 조만간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런 강도 높은 수사가 있으니까 맞불 작전을 펴고 있어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얘기하고 있는데 돈 받은 거 수사하는 게 왜 정치 탄압이에요? 그러니까요. 돈 그러니까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 스캔들
취재가 아니라 뭐죠? 조사. 수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건을 또 꺼내면서 그때 거 다시 다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문 그 당시 총무 비서관 문제가 됐던 거 법률적으로 다 끝났는데 이걸 또 재수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다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그랬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시 재소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흘러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또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처마다 특활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납세자연맹 같은 데서는 다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거나 왜 특수활동도 아닌데 막 이렇게 떡값처럼 나눠주면서 이걸 왜 특활비로 쓰냐 아예 없애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또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예컨대 우리 국민들이 납치됐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아프리카의 독재국가 같은 경우에는 비밀리에 돈을 줘야 되거나 이럴 때 필요한 돈도 있다. 그게 특수공작 사업비인데 그렇죠. 청와대로 상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게 특수공작 사업비가 청와대로 상납됐던 건데. 그럼 청와대가 아프리카예요? 아니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되고요. 태양의 후예를 좋아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15년 롯데 홈쇼핑이 재승인 받을 때 그 관련 상임위가 네. 미방이었기 때문에 미방위원들이 떨고 있다? 그렇죠. 는 설도 또 돌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예. 이상하게 이번에 미방위원들이 전병헌 정무수석 그 사표 낼 때 예. 사표 내라고 빨리 사퇴하라고 한 미방위원들이 하나도 없었대요. 맞아요. 예. 그것도 이상치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시면 지금 3억 원이 문제죠. 오늘 예. 10시에 소환돼서 소환됐죠. 예,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긴급 체포나 구속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증거의 문제인데 그런데 당시에 야당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야당 야당이죠. 의원의 비서관이 3억을 받은 혐의. 의원이 과연 몰랐겠느냐입니다. 네. 그럼 당시 여당은 대관 로비 안 받았을까요? 이런 당연히 궁금증이 받아요. 고민들은 있는 거죠. 롯데 네. 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업계에서. 네, 그래서 그 업계 취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도 이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있었을 것이다라는 소문은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것들에서 꼬리를 물고 지금 불거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전훈 감독은 국민의당? 네? 그렇게 뽑혀 있네요. 예, 그- ICBM 했대요, 거기서. 그건 아닌데요. 네.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하고 연대 또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른바 그 국민의당 안에 있는 호남 중진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천정배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단언컨대 소멸의 길이다. 그러니까 연대 바른정당하고 연대 통합하는 것은 단언컨대 소멸의 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사실상의 이 연대를 계속 추진하자는 것은 적폐 연대를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당은 이제 선도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유한국당이 있으면 왼쪽에 이제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포지셔닝을 하면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될 국민의당이 값진 진보, 개혁적인 보수가 중심이 되는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승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안보 상황에서 과거 햇볕 정책을 버리고 강한 안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면 또 특정 지역에만 기대는 지역주의를 과감히 떨쳐내겠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분들과 통합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 지난 10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게 두 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는 햇볕 정책 폐기, 포기, 예. 또 하나는 호남의 근거. 그 기반한 그 지역 기반을 포기. 그러니까 두 가지를 포기하라는 건데 당내에서 아니 어떻게 우리 당의 기반과 근거가 뭔데 호남과 햇볕 정책을 벌이라는 모욕적인 언사에 한마디도 말대꾸도 못하는 거냐 당 대표가 돼가지고. 그건 이거에 그 해석하면 뭐 복잡하게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네. 너네 곧 망하니까. 이 서너 받자고 당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볼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대권 출마를 위한 어떤 이 전략적인 선택인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그게 지금 왜 하냐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그 지금 제일 대권이요.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예? 대권요.
됐거든요. 4년 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고 지금 당장은 목전에 있는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에 대한 정략적인 그리고 당의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왜 갑자기 바른정당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골목에 있는 두 개 슈퍼가 합친다고 이마트 롯데마트 되냐. 그거 아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당이 둘로 쪼개질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나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내가 왜 나가? 민주당도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른정당하고 연대를 하게 되면 내부 분란 때문에 정말 해야 되는 개혁 노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다. 그리고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국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했어요. 근데 내일 국민의당이 그 끝장 토론을 하거든요. 21일인가요? 예, 내일 끝장 토론을 해서 바른정당과의 중도 통합론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 이런 건데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왜 끝장 토론이냐. 끝장을 보겠다는 거냐. 끝장을 내겠다는 벌써 이 거냐. 부분은 갖고 당의 논란 삼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주장이긴 한데 그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의원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끝장 토론으로 붙여서 더 불쾌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는데요. 우리 서로 이제 끝장 보고 갈 사람 빠이빠이 하자 이렇게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불쾌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는 합리적인 자기들이 그 지금 그 11명이고 생각 안 하고 너네 곧 망하니까 백기투항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바른정당의 착각이라고 호남 그러면 의 그 중진들은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 제가 취재를 해보면 호남 중진, 호남 초선, 그다음에 수도권 초선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렸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호남은 이제 일치 단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는 아예 당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정 활동만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안철수 대표가 아무래도 대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노선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미 40명인데 40명을 흔들어서 바른정당에서 11명이 남아있는데 이 11명이 다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중에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죠. 거고 그리고 한 서너 명 정도 남게 될 텐데